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저는 싱글 커피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에스프레소 기반 음료를 더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바리스타로 일했던 시점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싱글 커피들이 없기도 했었고 임팩트 있는 맛을 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싱글 커피들이 이렇게나 많은 지금도 저는 에스프레소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약 10여 년간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에스프레소를 세팅했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에스프레소를 처음 접하면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건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도식량을 바꿨다가 또는 분쇄도를 바꿨다가 추출량을 바꿔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각각 변수가 추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결과가 커피 맛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각 변수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팅을 하게 되면 꽤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테일을 잡기 전에 나만의 에스프레소 레퍼런스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에스프레소는 분쇄도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고온의 물과 머신의 압력이라는 조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에스프레소 맛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쇄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쇄도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에스프레소 추출 뼈대를 잡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바스켓의 용량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바스켓의 높이를 자로 재보고 대략 24.5mm면 18g, 26.5mm면 20g짜리의 용량입니다. 요즘은 이 정도의 바스켓을 많이 사용하죠. 바스켓 용량을 확인했으면 이제 커피를 얼마나 담을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담는 양은 그 바스켓의 정량입니다. 지금 바스켓은 24.5mm이기 때문에 18g을 정량으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추출량입니다. 추출량은 추출 비율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추출 비율은 사용한 커피랑 추출된 커피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18g을 사용했으니 18g을 추출한다면 추출 비율은 1:1이 되고 36g을 추출한다면 1:2 비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스프레소 레퍼런스에서는 18g을 사용하고 추출 비율은 1:2 36g을 추출하겠습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추출 비율은 부피가 아니라 질량이니 꼭 저울을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추출 시간입니다. 먼저 적절한 추출 시간을 맞추기 위해 바스켓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는 바스켓 용량만 봤는데 지금은 형태도 같이 봐줍니다. 바스켓은 크게 아래가 좁아지는 형태와 아래 지름이 윗면과 거의 비슷한 원통형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원통형은 추출 가능한 면적이 더 큰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뚫려있는 밑 면적이 더 큰 거죠. 따라서 동일한 양을 담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출 가능한 면적이 더 넓은 바스켓이 추출 시간이 빠릅니다. 이 말은 추출 시간이 바스켓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동일한 추출 시간을 위해선 분쇄도를 더 곱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추출 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스켓이 원통형이라면 추출 시간은 약 22초에서 26초, 밑에가 좁아지는 형태라면 24초에서 30초 정도로 세팅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도식량과 추출 비율이 고정됐습니다. 이 변수들은 바꾸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한 추출 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집어 넣으려면 분쇄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바스켓은 18g의 이런 원통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18g을 담고 추출 비율 1:2인 36g을 추출했는데 추출 시간이 19초입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적정 범위 내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바꿔준 다음에 추출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추출 시간까지 우리가 원한 적정 시간 내에 들어오면 레퍼런스 에스프레소는 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맛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에스프레소 세팅은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로답게 맛을 보면서 추출 프로파일을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레퍼런스 세팅을 기준으로 맛을 보면서
분쇄도를 바꿀지, 추출량을 조금 늘릴지, 도징을 변경할지 같은 것들을 결정해야 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도징량은 잘 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스팅은 에스프레소랑 아메리카노로 진행하는데, 만약 아메리카노가 세팅이 되어 있다면 아메리카노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에스프레소로 하시면 됩니다. 에스프레소로 하실 때에는 커피를 잘 저어서 크레마층을 충분히 깨트리고 테이스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에스프레소를 테이스팅할 때는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 노트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입안에 넣고 전체적으로 커피 맛의 강도가 어떤지, 입안에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무게감 같은 것을 중점으로 테이스팅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스프레소 레퍼런스 세팅을 잡을 때 발생하는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정량 도징의 정의를 누가 정해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많이 사용하는 바스켓이 18g짜리와 20g 바스켓인데, 18g을 사용하면서 조금 적게 담아도 되겠지만 그만큼 커피를 적게 사용하니 전체 음료량이 조금 줄어들 수 있고, 아니면 커피 농도가 조금 연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이 담는다면 포터필터를 체결했을 때 샤워 스크린의 나사에 이런 커피 베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이 된다면 커피 추출할 때 채널링이라는 안 좋은 추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정량 도징보다 더 많이 담는 것을 업도징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업도징보다는 더 큰 사이즈의 바스켓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에스프레소 추출은 입자가 상당히 곱고 추출 온도가 높고, 그리고 압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출 초반에 많은 성분들이 추출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추출하지 않아도, 너무 길게 추출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커피에서 충분히 커피 맛을 느낄 수 있죠. 1:1 추출 비율과 1:2, 1:3 추출 비율의 농도를 비교해보면 추출량은 동일하게 증가했지만 농도는 일정하지 않게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1 추출이 농도가 높지만 어쨌든 커피 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음료가 전체적으로 연해지거나 맛있는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음료량이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카페라면 상관없겠지만 장사를 하신다면 전체 음료량도 고려해야 하겠죠. 또 1:3 추출과 같이 많이 추출하는 것은 추출 성분이나 맛 등을 따져봤을 때 그다지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 음료량에 결국 커피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부정적인 맛을 느낄 수도 있죠. 맛있는 추출 시간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레퍼런스 추출을 잡을 때 추출 시간을 20초 중반으로 설정한 이유는 앞서 말한 조건에서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커피 성분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추출 시간을 늘리면 성분이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 이렇게 아래가 좁아지는 형태의 바스켓을 사용할 때 추출량과 추출 시간을 조금 늘리면서 커피 추출 비율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18g의 커피를 사용했을 때 레퍼런스 추출대로라면 1:2 36g을 추출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약 40g을 추출하는 거죠. 36g 추출이나 40g이나 농도면에선 사실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마지막 4g을 마셔보면 충분히 커피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쌉싸름한 맛과 바디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만큼 쓴맛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도징량이나 분쇄도 변경 없이 커피를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많이 추출함으로써 더 진한 커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징량을 늘리는 방법은 어떻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로스터리가 아니라 커피를 납품받는 입장에서는 1, 2g 차이가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퍼런스 추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정량 도징, 추출 비율은 1:2, 추출 시간은 20초 중반, 그리고 분쇄도는 그 추출 시간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잡는 거죠. 이 세팅 방법은 제가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때나 신규 납품 파트너 매장을 세팅 갔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레퍼런스 에스프레소 수출로 빠르게 추출 뼈대를 구축하고 커피 양, 커피 가격, 맛 등을 상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세팅을 잡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